비비를 하겠죠. 입비요. 이때는 이제 퇴비를 넣겠죠. 퇴비를. 이때 퇴비 넣을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 우리가 가축분 퇴비를 6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유박은 4 정도를 넣습니다. 요 비율로 기비를 뿌려요. 그 이유는 가축분 퇴비는 질소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제 가면 다 끝나냐면 뿌리는과 동시에도 로타리를 치겠지만 로타리 안 치면 2, 3일 내에 다 질소질 날아가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린과 동시에 살짝 로타리를 치겠지만 로타리 친다는 전제 하에 얘가 내년 한 3월쯤 가면 거의 3월, 4월쯤 가면 꽃이 막 필 때 그때 일시에 다 없어져요. 이 효과는. 그러면 5월에 또 중요한데 4월 말 5월에 중요한데 그때는 퇴비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작동을 하냐면 유박이 작동을 해요. 거의 이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거예요. 4월 말 5월 가면 뿌려놓은 유박에 그 허옇게 곰팡이가 필 겁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피는데 그때부터 유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름 가수인 자두나 복숭아는 그때 또 우비를 또 줘요. 근데 체리는 어차피 6월에 수하기 때문에 웃거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유박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같이 떠둬줘야 될 게 용성입니다. 이는 그 열매가수의 핵심이죠. 이는. 그렇기 때문에 용성인비를 한번 넣어주면 1년을 가는 거니까 이는 열매가수의 핵심이니까 이때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12의 전체적인 맥락.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 정도는 해주시고 이 시기에 꼭 우리가 막아야 될 거는 그 월동해충을 막아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3가지를 지금 잡습니다. 일단은 순나방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까지 파고 들어가요. 예전에 새수만 먹었거든요. 요즘은 순나방 먹은 데를 잘라보면 일반 가지 안까지 눈 밑에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계속 순나방이 점점 강해지고 진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순나방은 또 월동충이거든요. 순나방 먹은 데는 반드시 지금 계속 틈틈이 잘라줘야지만 얘들이 지금은 잘라도 애벌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벌레가 없는 데는 계속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얘들이 집을 형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다 새끼를 따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계속 순나방을 월동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인 순나방을 먼저 지금 계속 해결해 주시는데 약제를 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먹은 데는 촉촉 다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과원 인근에 놓지 마시고. 근데 귀찮아서 거의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잘라만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점점 그러더니 올해는 꽃매미가 없어졌어요. 거의 다. 즉 우리나라에 꽃매미 천적이 들어왔습니다. 꽃매미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갈색날개처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꽃매미 천적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매미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뭐가 됐냐면 그 꽃매미 천적들이 갈색날개의 천적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갈색날개가 올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색날개를 막으셔야 돼요. 겨울철에는 갈색날개 이거 알깐 거 보이죠? 가지에 그거 다 잘라주시고 다 소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꽃매미가 없어져서 좋았는데 꽃매미가 일단은 붙어버리면 흡집을 해서 가지마름이 오는데 꽃매미가 중국서 왔는데 중국서 또 천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천적이 이번엔 갈색날개 천적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색날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순나방, 갈색날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특히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노린재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린재가 종이 다 틀리거든요. 종이 다 틀린데 썩떡나무부터 해서 종이 다 틀려요. 근데 서로 다른 이종이 서로 교미를 해서 새로운 종이 지금 탄생되고 있어요. 이건 기존 약재에 안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뿌리는 노린재 약은 노린재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쫓아내는 거지만 애초에 이 약재 자체가
잘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응애도 잘 안 듣거든요. 응애약들이. 그래서 응애약은 농약 중에 제일 많이 돈 버는 게 응애약입니다. 응애약은 계속 신약을 쳐줘야 돼요. 기존 약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약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린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약을 갖고 2, 3천 원짜리 약을 갖고 뿌려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동해충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월동해충의 가장 무서운 요 세 놈을 미연에 방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때 저는 나무 밑둥에 제초제를 다 칩니다. 제초제를 다 쳐서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체리에는 제초제가 사실상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스타나 신스타나 이런 것들을 치는데 유기인계죠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을 쳐줘서 풀을 죽이는 목적보다도 풀을 죽여서 거기에 잠복처를 없애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기인계 제초제를 침으로 인해서 좁이나 숲이 속에 숨어있는 또 나무 밑둥으로 들어간 놈들을 애초에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제초제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초제에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나무 밑둥에 가급적 제초제를 좀 쳐주시고 요때 거의 충방제를 잘 안 하시는데 요때는 꼭 충방제를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월동액충들이 본격적으로 월동 자기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알을 까는 시기가 9월 그 농진청 자료에 보면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입니다. 20일에서 25일 지역 따라 뿔마 차이가 있지만요. 요때도 꼭 한 번쯤은 약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요 12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여기서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월동 전에 이 약제를 약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면 가장 센 시기인데 어떤 약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약을 약제명은? 여기 되잖아요. 약제명은 위험한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어느 기술센터에서 약제명 얘기했는데 문자로 한번 와요. 여기 체력은 아니, 여기도 위험해. 유튜브에는 아주 갖다 놓고 있는데 그 12월에 요거 그 제초제를 쓰는데 만약에 풀이 없다 하더라도 제초제를 치면 예. 그러니까 풀하고 관계없이 예, 지금 9월에 이제 풀이 이제 처서가 지나서 별로 안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풀이 없어도 나는 몇 땅인데 이래도 아까 12월에 치라 아니요. 12월에 제초제 한 개도 없는데 그때는 아니고 지금 9월 10일부터 20일 요 사이에 월동액충이 나기 때문에 요때 제초제를 쳐놓으면 좋은데 풀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치셔도 된다고 바스타 같은 거. 왜냐면 얘는 일종의 유기인계 농약과 같은 형태니까.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없어도 습관적으로 치셔. 요때 요구하는 거는 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토양 개량을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그 석회고토를 갖다가 봤잖아요. 네. 저 12 중에 만약 석회고토를 갖다가 좀 이렇게 공급해주고 싶으면 어느 시점에 뭐가 좋은가요? 저도 석회고토 이번에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번에 받았어요. 요때 같이 쓰는 건데요. 요때는 얘를 줄여야 됩니다. 전체 12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얘가 보통 300평당 7포로 돼 있을 건데 석회고토 뿌리실 거면 4포로 줄이셔야 돼요. 물론 토양에 따라 약간 틀린데 4-5%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pH 검사하면 알칼리가 7.5까지 올라가요. pH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석회고토는 요때 같이 주는데 그럴 때 요 유황칼슘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석회고토 양은 그 포대에 써 있는 그 정량대로 이렇게 걔는 꼭 그 양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줄여야 돼요. 얘가 보통 한 7, 8포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토양이 알칼리화 돼요. 근데 알칼리화 돼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줄이셔야 돼요. 8월 말 9월 좋았다는 건가요? 요건? 아니 방금 석회고토 그거는 요때 유황칼슘 뿌릴 때. 요때가 동계태비 2주 전. 동계태비 2주 전이니까 대략 11월 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동계태비 뿌리기 전에 요거 바닥에 요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 톱시넴 수화제하고 스트랩토마이신 섞어서 그러면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충방제는 하고 시비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기 설명하신 거로 들으면 이런 저기 유기질 퇴비는 네, 겨울에만 주고 네. 그다음에 봄에나 이럴 때는 그 꿀물은 전혀 안 주고 그냥 안 줘도 체리 잘 커요. 자두도 그런데 안 줘도 잘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비료도 주고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커요. 그리고 체리는 오히려 퇴비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비량 체리 말고 자꾸 복숭아 같은 거 저런 식으로. 똑같아요. 제가 자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데 자두는 이제 단점은 5월에 웃거름을 줘야 돼요. 자두는 왜냐하면 여름 과수기 때문에 5월에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체리는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유박이 이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12 기준이 성목을 갖다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유목이나 성목이나 네, 상관없이. 올해 그럼 심은 나무들도 저런 기준. 네, 이런 기준으로 주면 좋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올해 심은 나무들. 그리고 식재 전인 농가들 있죠. 식재 전 농가들도 적어도 요거는 토양소득은 하고 심으셔야 돼요. 식재 전 농가. 나머지는 다 하셨겠지만 식재 전인 농가들. 이렇게